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서버 저번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진짜 써봐야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스트라는 걸 쓰기로 했는데 클라우드를 일단 뭐 한글이니까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편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정말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복잡한 인프라 플랫폼 개발 운영 업무는 어디 클라우드 서버에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해야 될 거는 결국 리눅스 서버이긴 한데 리눅스를 뭐 공부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IP를 어떻게 해야 되고 네트워크가 뭔지 골치 아픈 것들은 그런 걸 신경 쓰는 시간에 아이콘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뭐 기능이라도 더 추가하는 게 저도 생산성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입을 했으니까 그때 한번 로그인 할 건데 일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콘솔로 들어가야 돼요. 콘솔이라 하면은 뭐 그런 뭐 서버들을 관리하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로그인 하면 돼요. 로그인을 해서 지금 그때 그냥 만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뭐 해놓은 게 없죠. 여기서 냄비라는 걸 이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서비스를 추가해서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인스턴스를 그냥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는 그 서버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복제할 수 있어요. 옛날에 혹시 고스트라는 거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 하드 자체를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 놔서 이걸 가지고 뭐 쓴다는 얘기고 나머지 이제 차차 알아가는 걸로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그걸 응용한 서비스들만 있는 거예요. 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제 서버에서 냄비 코드를 한번 구동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 맨날 로컬호스트에서만 하니까 좀 지친다는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언제까지 연습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실제 서버를 만들어 보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조직은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그냥 확인 누르면 되죠. 인스턴스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그거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애들이 다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서버를 이제 설정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날 때마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서버 생성하고 30분 있다 끄면 돈이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 뭐 이미지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윈도우가 지금 10인데 10.1 뭐 이런 큰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안 봐도 되죠.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OS를 선택을 해야 되고 OS는 보통 서버로는 CentOS를 많이 써요. CentOS라 하는 개념이 레드햇 리눅스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이제 클론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눅스 레드핫이 7.1이면 얘도 7.1이고 얘랑 또 같은 계보가 이제 페도라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뭐 한 7.4쯤 되는 혁신적인 애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크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는 뭐 MySQL이랑 같이 깔리는 건데 저는 항상 최신 버전을 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CentOS 중에서도 7.1을 한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그 가용성 영역은 뭐냐면 서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같아요. 뭐 A는 저기 뭐 뭐야 서울에 있으면 얘는 뭐 강원도에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아무거나 하면 되고요. 인스턴스 타입은 설정하게 돼 있는데 요거에 조금 헷갈리는데 얘 지금 또 그 네이밍까지 그 뭐지 AWS 아마존 서비스랑 비슷하게 해놨어요. 이거 뭐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U 계열이 사실 되게 좀 쓰기 힘든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쓰기 힘들다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에요, 얘네들. 되게 완전 미니멀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 그 인텔 CPU로 보면은
M 계열이 아마도 i5, i5 정도 되면은 얘는 뭐 또 i7 정도 되는 거고 얘가 이제 i3 정도에 가까운 이제 되게 저렴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얘는 되게 쌀 건데 뭐 이걸로 한번 해보죠. 싼 걸로. 저는 한 2코어에 CPU가 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4기가 정도 되는 메모리로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써봤어요. 근데 킵페어라고 하는데 이게 접속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생성하면 돼요. 이거는 생성은 뭐라고 하냐면 env key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을 받아요. 네, 킵페어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당연히 어디가 있지? 예, 요런 파일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접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복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워크였나? 예. 그냥 여기 루트에다 그냥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접속을 할 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록스트리 스토리지는 이 자유롭게 그걸 쓸 수 있어요. 아까 CPU 코어나 메모리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아까 그것처럼 얘 하드 용량도 50에서 뭐 몇 기가로 쓸 건데 이건 하드에다 뭔가 저장할 때 이걸 크게 늘리는 거겠죠. 우리는 근데 DB를 여기다 쓸지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전 DB를 따로 두는 게 좋기는 한데 뭐 DB를 여기다 쓰더라도 여기다 놓죠. 일단 뭐 용량이 크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는 요 정도면 충분해요. 이걸 더 늘릴 이유가 없어요. DB는 어차피 다른 데서 돌아갈 거니까. 됐고요. 이 인스턴스 수는 이걸 2로 해놓으면은 이제 2개의 서버가 동시에 생성된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죠. 그걸 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네트워크는 뭐 요런 대역에서 24로 하면은 19168.0.1부터 254까지 이제 가지는 IP들을 요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플로팅 IP라고 있는데 플로팅 IP는 공인 IP예요. 공인 IP라고 하면 뭐냐면 얘를 지금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얘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인 IP를 이제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플로팅 IP. 굳이 왜 이렇게 명칭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플로팅 IP를 한 대는 꼭 해줘야 돼요. 나머지 이제 다음에 서버를 더 만들 때는 얘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걔한테 접속하려면 공인 IP를 가진 요 서버에 접속해서 여기를 경유해서 이제 그 서버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안 그룹이 뭐 디폴트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는 이제 누가 접속하냐, 어떤 포트를 열어주냐 뭐 이런 것들인데 좀 복잡하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이건 추가 블록 스토리지. 그거는 아까 50기가라는 용량에서 D 드라이브를 뭐 또 만들 거냐 이거예요. 뭐 필요 없죠. 예약 스크립트는 생성할 때 뭐 명령어를 넣어줘가지고 시작할 때 뭘 좀 해주는 거죠. 뭐 의미 없으니까 인스턴스 생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인스턴스 생성을 하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네. 언젠간 만들어지겠죠? 네,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면 돼요. 지금 IP가 생겼죠? 요 IP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요 키를 가지고 요로 접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야죠. 예. 근데 이 위치가 지금 여기가 아니죠, 지금. 그 위치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어디였더라? 워크에, NEMV에 이 키가 있었죠. 아까 카피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No search file or directory가 아니라 지금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키가 지금 권한이 없는 거예요. 키. 이런 설명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cd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였지? NEMV3. 여기 가면은 키 아까 받아놨잖아요. 이거 팸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으니까 요 커맨드가 그대로 먹죠. 이제 들어가 보면 안 될 거야 아마. 생각해보니까 그거 한다고 해놓고 안 했네. 얘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이 키가 지금 이것저것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키인데 이거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에이, 접속 어차피 안 되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 키가 지금 있는데 요 권한이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키를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키 권한을 뭐 어떻게 줘야 되더라? 찾아볼게요. 까먹었어요. 몇 정도 줘야 돼? CH 모드로 뭐 권한을 줘야 되는데 몇인지 모르겠네요. 숫자 3개 줘야 되는데 리눅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같이 유치한 고민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제 잘 리눅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키 600인가? 잘 모르겠는데 600을 한번 줘볼게요. 얘를 CH 모드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도 안 될 건데 추도 써야 될 텐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CH 모드 600 그리고 키 이름이 NV 키. 뭐 안 줘도 되네요. 그러면은 될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데를. 그래서 i라는 거는 이 키를 가지고 로그인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죠 지금. 왜 안 되냐? 지금 얘가 서버는 열렸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뭐 문서 다 읽어보면 나오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일단 요건 그냥 알려줄게요.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들을 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어떤 IP가 있는데 그 IP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다 닫혀 있어요. 그럼 핑을 한번 날려본다고 해도 보통 핑 테스트를 하는데 핑도 막아놨을 거예요. 핑도 날아가질 않아요. 그냥 쟤는 그냥 접속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룹을 하나 생성해서 엔인브려 얘도 키도 뭐 이걸로 하지 뭐. 이제 이런 규칙을 이제 생성해 줘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지금 처음에 생성했을 때 뭐가 있냐면 송신만 된다는 거예요. 송신. 그러니까 이 서버가 이제 보내는 거는 다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보내는 거는. 근데 받는 거는 아무나 여기 이 서버에 들어오면 될까요?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접속하는 게 아까 SSH였잖아요. 리눅스에 저렇게 가상의 리눅스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SSH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요 IP 대역을 오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이게 000에 0이면은 아무나 접속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원래 앞에 이제 대역을 나눠주면 돼요. 뭐 어떤 대역에 어느 정도만 들어오게 하겠다. 근데 0으로 해놓으면 다 들어오는 건데 일단 추가를 해주면 SSH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들어올까요? 이게 안 들어오죠. 이런다고. 왜냐?
이런 규칙을 만들었고 얘한테 이제 연결해 주질 않았잖아요. 지금 얘가 가진 시큐리티는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안 그룹이 아까 디폴트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신은 임의인데 포트 범위가 없는 걸 봐서는 다 막혀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만든 요 규칙이면 22까지는 되는 거예요. 22 SSH 연결되는 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규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는 이제 아까 냄비 규칙을 따라서 22번 SSH 연결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22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할 걸 그랬네. 지금 핑도 안 나가잖아요. 핑이 뭐냐면 ICMP라고 그래가지고 걔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얘 진짜 동작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룰을 좀 추가를 해주면 여기 보면 all ICMP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핑을 수신을 받는데 어디서 아무 데서나 0으로 해놨으니까 이거 보통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사무실에서 할 거면 사무실 IP 3개 아니면 절대로 해서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지금은 테스트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핑을 쏴볼 수 있게 이런 거 하면은 디도스 공격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핑을 때려보면은 자 핑이 날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핑이 날아간다는 거는 이 ICMP라는 게 이제 수신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고 이제 SSH로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아까 이거죠. 자, 뭔가 틀리죠. 됐죠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 키를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연결하겠냐 이 키를. 그래서 영구적으로 퍼머넌틀리 애드 됐다 요 IP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계속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여기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간단하죠.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 한 게 결국에는 다예요. 지금 싱글 서버는 리눅스 서버 지금 켜진 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대로 뭐 깔고 뭐 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접속까지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하려면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을 인스턴스에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이거를 열어주지 않으면 연결을 할 수가 없다. 영원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서비스건 마찬가지거든요. GCP든 AWS든 포트를 처음에 열려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KT 거는 여기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SSH는 되는데 방화벽 룰이 또 막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부 방화벽은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내부 방화벽은 아예 디세이블 돼 있고 그러니까 외부 방화벽이 이런 게 외부 방화벽이에요. 외부에서 막는 거. 근데 요거는 요 안에서 또 리눅스가 가지는 방화벽이 있어요. 뭐 윈도우도 방화벽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프트한 방화벽이고 얘는 이제 진짜 그 방화벽이죠. 그 뭐지? 요 방화벽은 진짜 물리적인 방화벽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 스위칭 서버 같은 거, 라우터 서버, 파이어월 그런 걸 해줬다고 보면 되죠. 사실 그거보다 더한 보안이 있는데 요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잘 실행됐고 접속까지 된 거. 요게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게 소스 밀어넣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일단은 만드는 것까지만 해보기로 했으니까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정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